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요 뒤에 저를 소개해 주시기를 요리 연구가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 조금 의문이에요. 저는 제가 제 입으로 요리 연구가라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제가 요리를 연구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24살에 대학 졸업하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시집을 가야 한다고 난리를 쳐서 그냥 지금의 남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붙어서 그냥 시집을 갔어요. 아니요, 제가 따라다닌 거 아니라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때는 제 남편이 저한테 눈이 참 예뻐서 세상을 좀 건강하게 살 것 같아서 그때도 저보고 미인이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날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은 제가 건강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이 생각도 바른 여자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잘못 생각한 건 제가 굉장히 온순한 여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를 선택한 거죠.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그냥 뭐 전공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아이 낳아서 키우면서 또 그냥 첫애 아들 놓으니까 좋고 두 번째 또 딸 놓으니까 난 복도 많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큰애를 낳으니까 큰아이가 건강에 좋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셔요. 당신 영양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앉아 계시면 영양이 뭔지 아세요? 영양이 뭐예요? 영양이 뭔지 아세요? 이렇더라는 거죠. 저도 선생님이 저한테 영양이 뭐야? 라고 묻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영양가 있는 음식, 영양의 균형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지만 너는 영양이 좋은 음식만 먹었나 보다. 튼튼한 거 보니까 이 소리를 평생 듣고 살았지만 막상 모르겠는 거예요. 아저씨 뭐예요 영양이? 뭐예요? 다 모르시잖아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영양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필수 조건들이라는 거죠. 당신이 영양이 좋은 수유를 하면 아이가 병이 나아질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이제 그날부터 남산 시립도서관을 막 뛰어다니면서 영양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죠. 약식 동원이라고 음식 안에 약이 있어라는 특별한 말은 그 좋은 찬란한 중국 음식 안에도 서양 음식 안에도 그런 말은 없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어른들은 음식이 삶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사셨더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나는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활발한 에너지를 가졌던 때 같아요. 어미가 돼서 아이의 병을 고치려는 어미는 더할 수 없는 에너지의 아주 발산지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아이는 수술도 안 했고 뭐 지금 잘 커서 이제 내일 모레 장가 가려고 지금 벨르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삶이란 게 참 넉넉지 않더라고요. 다 그러셨나요? 저만 그랬나요? 다 그랬죠. 다 그랬죠. 이래서 저는 억울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 텔레비에서 저희 남편 들어보셨죠? 생긴 대로예요. 어쩜 그렇게 눈 조그만 값을 하는지 한 5년 동안 사는 동안은 시부모님 모시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아이 병 고치는 데만 급급해서 저라는 사람은 머리가 이만큼 길어 있는지 올라갔는지 겨를이 없었고요. 제 몸무게가 20kg나 더 늘어 있었다는 것도 알 겨를이 없었다는 거죠. 그 사이에 경동시장 가서 고추 사다 닦아서 말려서 그거로 태양초를 해서 아이 먹는 김치 따로 애비 먹는 김치 따로 또 시어른 드시는 김치 따로 해서 그게 내 삶의 전문지를 알고 살았어요. 한 3년쯤 지나니까요. 지인 남편이 어느 날 저랑 막 싸움을 이렇게 하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놈은 눈깔 때문에 못 살겠대. 그 이쁘다고 결혼하자던 눈이 어느새 눈깔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공격의 시작인지 몰랐어요. 그냥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열심히 내일이나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제 요리라는 건 늘 손에서 놓지 않은 거죠. 그때는 별다른 요리라는 학원이 없었어요. 아이를 영양 있는 걸 먹이려니까 뭘 좀 배워야 되는데 지금부터 뭐 블로그라는 게 있나요? 지금처럼 요리 학원이 그렇게 대단한 게 있나요? 그저 살짝 황혜성 선생님 그 연구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장 봐서 쫄는 그거 만들어 먹이고 그게 제 일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레시피를 만드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꽤 똑똑했던가 봐요. 레시피를 텔레비에서 보고 베끼잖아요. 그때는 왜 이종임 선생님 뭐 많은 선생님들이 방송에 나 한정혜 선생님 하실 텐데 그걸 해보면 제가 그걸 그대로 카피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 입에 먹어 만들어 보고 이건 맛이 없어. 내가 요걸 여기다 더 넣을 거야. 요거 뺄 거야. 이렇게 해서 제 레시피를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러니까 원본이 있고 제 레시피가 있어요. 원본은 그냥 원본인 거고 제 레시피는 보면 설탕은 여기 선생님이 3개 넣으랬어. 근데 저는 가위표 쫙 쳐놓고 안 넣어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더라는 거죠. 제 입에 맞는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설탕 2개 넣으세요, 뭐 소금 하나 넣으세요 하지 말고 내 혀하고 상의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15년이 그냥 금방 흐르더라고요. 밥솥에 밥을 지어서 저 먹자고 한번 퍼먹어 본 적도 없었고 우유 하나를 뚝 따서 내 입에 줄줄줄 넣어본 일도 없이 15년이 왔더라는 거죠. 제가 적어놓은 레시피가 1100장, 제가 제 입으로 만들어 놓은 게 1700장입니다. 24세 시집간 새색시가 39이 됐어요. 그동안에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이제 뭐 남편도 자기 자리를 잡아가니까 남자란 동물들은요 참 신기해요. 부족하고 모질한 시초는 그렇게 의지하고 늘 당신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한 40 정도 되면 위치가 괜찮아지나 봐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주 꼴값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 그죠? 그냥 잘난 척을 그렇게 하고 지금은 그 월급이라는 게 통장으로 와서 사실은 지금은 월급날인지 뭔지도 할 게 없지만 그때는 급여라는 봉투에다 돈을 25일이면 딱 써서 현금을 딱 줬어요. 그러면 제 남편 기분이 좋으면 월급이야 그러고 갖다 주면 그냥 고맙습니다 받고, 지 기분이 조금 수틀어지면 가계부 썼냐는 둥 지난달에는 어쨌냐는 둥 별소리 다 하잖아요. 별소리 다 하죠. 그러면 그거 검사 맡으려고 가계부 다 써서 이달에는 뭘 해서 얼마를 저금했어요. 딱 이렇게 해서 갔다라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저는 밥솥에 밥을 지어서 저 먹자고 한번 퍼먹어 본 적도 없었고 우유 하나를 뚝 따서 내 입에 줄줄줄 넣어본 일도 없이 15년이 왔더라는 거죠. 저만 그랬나요? 다 그렇게 사셨죠. 15년쯤 지나서 11월 27일이에요. 이제 대망의 날이 오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날 소말리아가 내전이 나서 9시 뉴스에 소말리아란 나라가 유엔에 난민국으로 등록이 됐대요. 제 남편이 제 팔을 붙잡더니 그때는 인터넷이 지금처럼 없을 때고 집에 지구본 같은 게 다 이렇게 있을 때예요. 손을 막 잡더니 저보고 소말리아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요. 소말리아가 어디 있는 나라인 줄 아세요? 모르죠? 당연해요. 제가 그때까지 관리비를 언제 내면 되는지, 우유값이 얼마인지, 신문값이 얼마인지, 나는 오늘 갯돈을 이달에 적금을 얼마를 넣으면 되는지 그것만 알면 되지 내가 소말리아가 어디 있는지 알 게 뭐냐는 거죠. 무식하게 짝이 없대요 저한테. 머리만 커가지고 그 속에 뭐 들었는지 모른대요. 그러더니 조금 이따 저보고 뭐 또 그 말을 했는 게 미안했는지 괜찮대요. 어디 가면 찾기 쉬워서. 자, 보통 때 같으면 남편의 이 말조차도 나는 살림 사는 얘 편내니까 뭐 그래 너 오늘 또 뭐가 기분이 틀어졌구나 해라 그러고 그냥 땅만 보고 가만히 있었죠. 그날은요 뭐에 씌었는지 제가 남편 팔을 확 잡았어요. 너 뭐 그렇게 똑똑해? 내가 소말리아 모르는 게 그거 왜 잘못된 거야? 너는 뭘 그렇게 똑똑해? 15년을 살고 처음으로 남편한테 노랄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보고 이게 미쳤냐요 저한테. 미친 거죠. 제 삶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한 거죠. 내가 그렇게 바보야? 내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느라고 전념하고 살아온 15년이 당신한테 이렇게 시잘데기 없는 그냥 아주 쓰러져가는 예편내로 보인 거야? 내가 너한테 이것밖에 아닌 존재야? 나도 엄마이지만 나도 여잔데 난 네 아내잖아. 너 나한테 왜 이렇게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탁 뭐라 그러냐 하면 도대체가 뭘 알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한대요. 그러면서 툭 하면 30년을 지은 남편은 제가 살이 쪘다는 걸 아주 말할 게 없으면 또 휙 잡아요. 좀 달리기라도 해서 살이나 좀 빼지. 그러면 알죠. 네가 지금 말이 궁해졌구나. 제가 알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사는 세월이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너무 남편하고 소통하지 않고 살았구나. 내가 일방적인 그냥 어미를 하고 살았구나라는 게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날따라 비는 왜 그렇게 추적추적 오는지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러고 가서 거울을 보니까 저도 눈은 있잖아요. 제 꼴이 봐줄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너무 오랜 동안 화장도 하지 않아서 피부는 아주 메말랐고요. 머리는 집에서 저 혼자 파마를 혼자 했다 풀었다 해서 머리는 그야말로 소파 방정환이라고 저희 남편 그런 게 소대가리 파마한 거래요. 정말 제 형상이 남편을 나무라지 못하겠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염없이 울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밥솥에 밥을 나 혼자 먹자고 해본 적도 없었고, 나를 위해서 쌀을 씻어본 적도 없었고, 나의 15년은 정말 내 가족을 위해서, 고시성을 가진 내 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쌀을 씻고 밥을 했는데, 왜 나는 꼴이 이러냐는 거죠. 왜 지금 나는 여기밖에 못 와 있냐는 거죠. 몇 시간을 울었더니 제 남편이 문을 탁 닫고 들어가면서 그만 울어, 지겨워, 이래요. 저의 어떤 고통도 남편은 지겨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딱 들어갔는데 제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가진 게 없어. 나도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곧잘 공부를 했고, 그래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그래도 부모의 교육을 받았는데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머리 탁 스치면서, 그때 왜 그런 거 있죠. 교육헌장, 국민교육헌장 안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이런 글귀가 있죠. 그게 느닷없이 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뭘 잘하지? 나는 지금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틀림없이 있을 거야.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난 지금까지 너무도 건강했고, 어디 가서 노래 부를 때도 난 너무 잘 불러. 난 그림을 그려도 내가 아주 바보는 아니야. 난 요리도 이렇게 잘하는데 난 뭘 할 때 행복했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지금 32살 된 녀석이 옛날에 미스코리아 대회 중계방송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충구야, 엄마도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볼까? 그러면 아우, 엄마는 안 이뻐, 엄마는 맛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인정한 맛이에요, 저는. 늘 그 아이를 한 음식이 우리 아이는 행복했던 거죠. 맞아, 나는 아이 입을 즐겁게 했어. 우리 아이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었잖아. 나는 요리를 굉장히 잘해. 채를 썰어도 나는 진짜 잘 썰고, 나 김치를 담아도 완전 잘 담아. 자, 그래서 이제 얼른 뛰어들어가서 제가 그동안 해놓은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제가 적어놓은 레시피가 1100장, 제가 제 입으로 만들어 놓은 게 1700장인 거예요. 그만한 재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나 요리 선생 할 거야. 자다가 벌떡 깨서,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뛰어들어가서 여보, 나 30만 원만 좀 도와주세요. 나 요걸로 장 봐서 요리 선생하게 30만 원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금방 울고불고 하던 예편애가 와서 30만 원만 달래니까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싶었는지, 여보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30만 원이니까 눈을 칙 감고 휙 돌리면서 그냥 잘해요. 근데 제가 뒤져보니까 그 정도 돈은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걸로 이제 장을 봐서 그 다음 날부터 동네에서 늘 저한테 이 집에는 무슨 요리를 이렇게 맨날 맛있게 해먹냐고 하던 분들한테 요리 가르쳐줄게요, 요리 가르쳐줄게요 시작한 게 요리 선생의 시작이었죠. 이놈의 예쁜데 저놈의 예쁜데 엄마 부르던 제가 갑자기 저한테 요리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이래. 다 줬고 남편한테 무릎 딱 꿇고 얘기했어요. 여보, 나 3년만 도와줘. 제가 요리 첫 가르친 날 돈을 세상에 35만 원을 벌은 거예요. 150만 원 월급을 받아서 제가 생활하던 제가 요리를 1시간 딱 가르치고 나니까 35만 원을 봉투에 딱 넣어서 레슨비라고 주고 가시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35만 원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그 돈을 보는 제 남편의 눈이 완전히 하트였고, 제가 15년 만에 제 남편이 그렇게 인자한 미소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저는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느닷없이 선생님이래요. 이놈의 예쁜데 저놈의 예쁜데 엄마 부르던 제가 갑자기 저한테 요리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이런 가치 있는 일이구나.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편 월급 그까짓 거 눈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밥 먹고 나면 물 줘, 과일 줘 하던 남편이 물 떠다 주고요. 사과 줄까? 사과? 배 깎아 줄까? 사람 팔자 바뀌기 시간 문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 도시락은 늘 싸서 학교에 갖다 줬어요. 그 일을 하면서도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 꼭 싸서, 또 남편 병원에 밥 꼭 싸서 점심을 나눠주게 되죠. 왜? 사람이 잘한다 하면 더 잘하고 싶잖아요. 정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정말 저는 모든 걸 잘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 쪼개서 시장에 가서 천 서다가 아이들 옷도 지어 입히고 뜨개질 막 해서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 보니 저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해야죠. 밥도 좀 스트레스가 덜하니까 덜 먹어서 살도 좀 빼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가치가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저보고 나와서 동네에서 요리 잘하는 아줌마를 요리 좀 하래요. 나갔더니 그날 방송국에서 밑에다 자막이에요. 요리 연구가 이혜정이래요. 언제 제가 요리 연구했냐고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요리 연구가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디 가면 요리 연구가 이혜정 선생님이래요. 저는 그날부터 그런 직함을 하나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 방송의 시청률이 좋아지니까 또 대구 어느 대학에서 저보고 강의를 해달래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도 원하던 교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이혜정 교수님이래요.
지금도 물론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혜정 교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일로 벌어진 일이 6개월 정도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매일매일 요리 수업한 일지를 썼어요. 제가 그거를 미리 매일매일 메모를 해놓은 걸 기초로 해서 요리 에세이를 써서 쿠킹 에세이라는 책을 발간했더니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거기 늘 가족 이야기죠. 이 음식은 왜 했는지 뭘 했는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 책을 또 하나 내자 그래서 꼭 먹고 싶은 음식 이야기라는 책을 했더니 또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아, 나는 뭐든지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이제 발로 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의 자리가 어느 한 곳으로 가족 안에 있을 땐 제 남편이 저한테 막 가진 투정을 다 했지만 저를 바라보면서 우리 집 마누라라는 안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남편이 조금 얼굴이 구겨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덜 행복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자연히 일을 한다고 밖에 나가고 꼭 냄비밥 해서 챙겨서 김치도 저희 남편은 줄기 싫어하고 이파리 싫어하니까 가운데 것만 주던 마누라가 어디 가고 없어지고 냉장고에다 표 써놓고 가는 거예요. 요거 해서 잡수세요. 요렇게 써놓고 가니까 이게 왜 이렇지?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제자리를 찾아야겠더라고요. 너무도 가슴이 아팠어요. 야, 이게 내가 어떤 걸 얻는다 해도 내 남편이 원한 건 정말 편안한 아내였구나라는 생각에 얼른 제자리로 왔어요. 그렇게 하고 열심히 남편 뒷바라지를 한 1년쯤 했죠. 그런 다음에 큰 결심을 제가 했어요. 제가 요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요리를 좋아하는 일로 요리 선생이라는 걸 하다 보니 제가 처음엔 열정으로 그저 좋은 일이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했지만 하다 보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지식을 전해드리는 건지 옳은 정보를 주는 건지 내가 한 음식으로 다른 가족이 정말 맛있게 영양을 가지고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줬고 남편한테 무릎 딱 꿇고 얘기했어요. 여보, 나 3년만 도와줘. 내가 전공하지 않은 걸 이걸 하기 위해서 나의 전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유학을 좀 가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남편 몰래 8개월을 이태리어 공부를 했어요. 해서 이제 이태리 그 유학 시험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이태리로 유학을 가서 남편이 저한테 속삭인 한 1년 정도보다 3배 정도 되는 기간을 제가 도망가서 남편이 아이들 밥 해주느라고 아주 끌탕을 했잖아요. 이렇게 세상은 기회를 갚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안달하고 속상해할 필요는 없었구나라는 걸 지금은 생각해요. 세상은요, 필요로 한 사람을 꼭 필요로 하더라고요. 세상 안에서는요, 나 하나가 빠지면 그거는 구멍 뚫린 까만 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 연배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고 저보다는 또 더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주부로 살아간다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어떤 것 하지 않아도 내가 이걸 그냥 이렇게 미루고 있어도 세상은 나를 봐줄 거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막연한 믿음감. 가족이 있으니까 아들들이 뭐 나를 그냥 엄마니까 가정주부가 뭘 해? 난 가정주부잖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은요, 필요로 한 사람을 꼭 필요로 하더라는 거죠. 저한테 사람들이 그러셔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야 할 수밖에요. 저는 인물도 그닥잖아요. 그렇게 큰 매력 있는 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 남편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얼른 요약해서 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아듣게. 그래야 그 사람이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잖아요. 저도 남편이 같은 말 2번만 하면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 말로 똑같은 잔소리지만 새로운 단어로 가져가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덕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굴보다는 정말 목소리가 더 낫다고 라디오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자꾸 뭐 어떤 걸 씌워 먹으면 되니까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세상 안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다가가냐는 거죠. 노래교실도 가세요. 뭐 사교춤을 배우러도 다니세요. 다녀서 내 걸 만들어서 정말 나라는 사람은 어떤 걸 사랑하고 있어? 알고 가지라는 거죠. 저는 이제 곧 며느리를 봐요. 그런데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뭐냐 하면 그 녀석이 저보다 젊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제가 다 해볼 자신 있는데 저보다 젊기 때문에 더 예쁜 얼굴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전 지지 않을 거예요. 그 친구보다 더 많이 세상을 크게 볼 거고요. 더 많이 세상에 대해서 제가 귀를 기울이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꿀리잖아요. 요즘 무슨 노래가 유행하니? 물으면 걔는 몰라요. 근데 저는 어머니 무슨 요리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는
요새 그런 노래 있어요. 이현이란 가수가 부른 건데 넌 내 거 중에 최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 전화기의 칼라링이에요. 저의 주문이기도 하죠. 전 세상에서 최고이고 싶은 거죠. 그만한 노력을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도 해오셨다라는 거죠. 세상 안에서는요, 나 하나가 빠지면 그거는 구멍 뚫린 까만색이라는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바보인 건 없었다는 생각이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것든 세상하고 얘기하세요. 내가 가슴에 담아둘 게 있다면 그걸 내가 가장 내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을 한번 생각하고 또 얘기하세요. 생선 하나라도 가족한테 줄 때 나는 이래서 이거를 넣었어라고 얘기하자라는 거죠. 밥상머리에 앉아서 너 오늘 시험 몇 점 맞았어?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는 여자친구하고 어떡하는 거야? 이런 걱정이 아니라 내 엄마가 너를 이거를 왜 헤매겨야 되며 이러기 위해서 오늘 이걸 이렇게 구했어. 부담을 확 주제라는 거죠. 자식한테도.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엄마가 삼을 다렸어. 그러니까 네가 이걸 꼭 먹어야 돼. 하자라는 거죠. 주는 그 순간에 내가 너한테 베푸는 거에 대해서 딱 빛으로 만들어 두자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자식이 효자인지 아닌지도 함께 보자라는 거죠. 저희 남편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너는 빼먹을 생각만 한다고. 당연히요. 당연히 어떤 것도 억울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나이가 한 60을 제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바라보게 되니까 세상 산다라는 게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남편한테 제가 늘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고 좋은 예쁜 목소리로 하려고 노력하는 건 제가 남편 보고 이렇게만 쳐다보고 얘기를 해도 너 나 왜 째려보니에요. 제가 대로 줬는데 말로 저를 쳐요. 제 얼굴만 봐도 기분 나쁜 시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하죠. 제가 지금 저를 보고 이렇게 저분이 웃으셔요. 이렇게 웃으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쓱 쳐다보고 웃으면 저분이 이만큼 웃으셔요. 그죠? 저를 보고 지금 이만큼 웃으셔요. 저분하고 저하고 지금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저를 보고 저렇게 밝게 웃으셔요. 제가 그냥 제 기분이 그닥 잖아서 저렇게 웃으시는 분한테 그냥 이렇게 쳐다봤더니 저분이 갑자기 인상을 확 부으면서 미쳤어 왜 저래? 세상은 이렇더라는 거죠.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자기 기분에 저를 비추어서 판단한다라는 거죠. 절대로 세상을 내 기분대로 그냥 그대로 가지 말자라는 거죠. 세상은 이런 거더라는 거죠. 이게 남편하고의 관계, 이게 뭐 자식하고의 관계든 간에 이렇더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 안에서 저는 가정주부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저의 부족함을 인정한 것이 지금의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오늘도 돌아가면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나는 또 뭐가 남는 사람인가를 또 한번 생각하겠지만 자,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을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웃을 때 상대방은 나를 보고 웃어준다라는 확신으로 저는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크게 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바로 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식 기부 콘서트 앤 사랑과 행복을 함께합니다. 갈치를 조리시는데요. 반드시 배추 우거지랑 찍으셔야 돼요. 그 갈치 없는 섬유질을 보급해 주고요. 거기에 비타민 보급해 주죠. 아주 좋은 약으로 먹는 크로렐라도 배추 입에 들어있으니까 같은 영양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고등어는 뭘 넣고 조리세요? 무시래기 있죠. 같이 드시자라는 거죠. 정말 아주 건강을 지켜줄 좋은 식품들이라는 거죠.